네, 그래서 이렇게 명도까지 하게 되면 이게 거의 일단락 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끝났죠. 그러면 내가 뭐 들어가 살 거면 실입주면 들어가 사시면 되고요. 네. 전월세 줄 거면 중개업소에 매물 의뢰를 하시면 되고요. 뭐 매물 의뢰 할 때도 저는 좀 한 서너 군데 정도 이제 내놓는 편이거든요. 네. 또 너무 많이 내놔도 저는 좀 피곤해서 네. 이제 그 폰을 이제 임대용 폰을 따로 써요. 다 따로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락을 받고 어쨌든 관건은 수익률이 높아지려면 빠른 명도와 빠른 임대차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가장 나온 매물보다 한 5만 원, 예를 들어서 월세 시세가 100만 원이라면 한 95만 원 정도 빨리 나버려요. 그냥. 네, 그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도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이고 또 청소도 좀 중요합니다. 이게. 청소.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경매 공매 매물은 내부를 보고 살 수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보면 정말 너무나 깨끗하게 이 전 주인이 결벽증에 걸릴 정도로 깨끗하게 사용하신 분도 계세요. 최근에 저희 직원이 낙찰 받았는데 거제도에 이제 아파트를 46평짜리 낙찰 받았는데요. 네. 정말 티끌 하나 없을 정도로 딱 들어가자마자 명도도 너무 쉽게 됐고 네, 저희 비워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명도도 됐는데 일단 손 소독제부터 바르시고요. 이러시면서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뭐 이런 애완동물이나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핥힌 뭐 이런 몰딩이라든지 막 파손된 것들은 그건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냄새예요. 맞아, 냄새 진짜 짜증나. 네, 맞아요. 네. 이게 빠지질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당해 보시면 이게 집을 팔거나 내놓으면 전월세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코 막고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양초도 피워놓고 한 2주 동안 또 그 냄새 빼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저는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지산이든 청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전문 청소 업체에다가 의뢰를 늘 합니다. 전화하면은 대표님 이번엔 또 어딘가요? 되게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근데 확실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 청소 비용이 아깝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온 가족들도 다 동원해서 막 하십니다. 하시다가 한 반나절 하시다가 못하겠다 그러고 다시 또 맡겨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주변에 경험들이 많은데 의욕을 가지고 뭐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 아껴야 된다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셀프 수리, 셀프 인테리어, 셀프 청소 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5만 원, 10만 원이면 다 해주는데 돈 더 주면 되는 거고 비용 들려면 비용 더 주면 되고 그럼 몸이 편하고 안 가도 되잖아. 제 마인드가 그 마인드거든요. 저는 절대 레버리지를 항상 극대화하거든요. 굳이 그 시간에 그냥 경매 물건 한 번 더 보고 현장 한 번 더 가자.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등기 전문가 있고요. 뭐 청소 전문가 있고요. 뭐 명도 전문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좀 롱런 하시는데 좀 좋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경험상 해보면 좋아요. 셀프 등기 이런 것도. 네, 좋죠. 법무사 비용 얼마나 돼요? 기껏해봤자 뭐 10만 원 전후일 텐데 많아봤자 30만 원 미만일 거고 등기해주는 것들. 경매로 치면은 한 뭐 많이 받는 데도 있기는 해요. 그건 대출까지 50에서 70 맞아요. 대출까지 했을 때. 그건 어차피 그건 딴 비용인 거고. 맞습니다. 순수한 등기 비용 그렇게 안 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지방이면은 왔다 갔다 교통비 시간 빼면은 그냥 그거 들고 가는 것이 이득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거를 스스로 다 하시려는 5만 원, 10만 원 분들이 아끼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네네네. 생각이 났어. 질문할게. 그래서 지금 이제 면도하고 이제 이런 처리들을 하는 청소까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대부분 세입자 분들이 아니면 원래 살고 있던 주인분들이 그냥 다 선한 분들이 많잖아요. 웬만한 협의합니다 나가시는데 작정을 하고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뭐 또 가짜 임차인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거만 한번 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뭐 워낙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근데 그것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그냥 법 절차대로 그대로 해서 집행을 하는데 뭐 에피소드 몇 가지를 그럼 말씀을 드릴까요?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어쨌든 한국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국말을 실제로 뭐 잘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모는 한국인인데. 네. 외모는 완전 한국인인데. 네. 검은 머리 미국이냐? 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워낙 그 매물 의뢰를 많이 해놓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금요일 이제 저녁에 회식 자리였어요. 회식 자리에 전화가 이제 중개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 제가 월세를 그때 3천에 80만 원에 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500에 1000이나 아니 500에 100이나 1000에 100에 좀 임차를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 물론 20만 원을 제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수익 2년만 해도 벌써 큰 수익이 네. 나지만 또 제 나름으로는 보증금을 낮게 받는 것 자체가 좀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개사님이 예전부터 저랑 거래를 해온 중개사님이기 때문에 괜찮냐고 여쭤봤더니 너무 말쑥하시고 뭐 차도 벤 땡이고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된다. 이거 표님 뭐 80보다 100이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술김에 그냥 그러시라고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바로 갔습니다. 네. 계약금으로 이제 100만 원이 띠링 이게 왔더라고요. 가계약금으로 그래서 받고 갔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보증금이 명색 60평대 아파트인데 보증금 1000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내가 월세 뭐 100만 원씩 뭐 계속 줄 거고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무 말쑥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90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게 ATM 카드가 없다. 미국에 들어갔다 오는데 지금 토요일이고 내가 월요일 날 잠깐 뭐 어디 뭐 LA인가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서 일주일만 좀 해달라. 근데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행색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님 괜찮을까요 이거? 그랬더니 선생님 괜찮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이제 짐을 원래 잔금 전에는 짐이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짐을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해서 제가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제가 좀 사람을 좀 잘 믿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짐을 다 넣었어요 이제. 네네. 넣고 이제 수요일까지 그 이제 900만 원 입금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락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입금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정중하게 드렸죠. 이거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번 주까지 처리할 거니까 기다리시라. 되게 그 약간의 통보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이미 짐은 들어갔으니까. 짐은 들어갔고 이제 주도가 바뀐 주도가 완전 바뀐 거죠. 네, 주객이 바뀌었죠. 주객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제가 평일날 너무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연락이 없으셔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 상황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아이고. 예. 네. 그 제가 경매받은 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또 당했구나. 당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수소문을 좀 해봤거든요. 네. 저희 이제 직원들이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 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치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식으로 명도 소송을 통해서 쫓겨나신 분인데 또 그렇게 했고 모처에 뭐 이태원의 뭐 호텔에서 뭐 봤다는 목격자도 있고 또 그 지역 내에서 뭐 이렇게 돈 받을 사람도 있고 아무튼 좀 약간 사자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내보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결국은 새벽 한두 시쯤에 저희 그 열쇠하는 후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걔를 데리고 직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간 이유, 늦은 밤에 가는 이유는 이제 불이 켜 있는지 안 켰는지 볼 수 있잖아요. 아파트니까. 밖에서 봤더니 거실 불이 딱 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문을 열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귀를 대반 TV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딱 TV 소리가 딱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나오셔라. 문을 두드렸대. 그때서야 이제 몰랐다는 듯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좋게 말씀드렸죠. 저는 사장님을 합법적으로 얼마 전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정말 뵙고 싶어하는 분도 당장 내가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도를 2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도 받은 집을 또 어떻게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교훈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추시다 보면 좀 보증금을 낮게 받고 월세를 좀 많이 받는 그런 거에 좀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원칙을 지키시면 좀 그런 일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돈을 받고 열쇠를 주면 되죠. 그렇죠. 뭐 그런 가장 확실한데 뭐 중개업소가 있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소가 그렇게 중개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집주인하고 세입자랑 안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중개 대리인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런 적이 있었고요. 뭐 많았죠. 또는 뭐 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계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친구들을 이제 현지 사는 친구, 제 친구들이 거의 지금 30년씩 된 친구들이 아직도 만나거든요. 네. 워낙 서로 잘 알다 보니까 네. 이거 월세 계약할 건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네가 가서 계약 좀 하고 와 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갔더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달천아 요즘 이상해. 이 계약금을 일단은 1,000만 원을 받는데 보증금을 이게 보통 이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까만 일수 가방에서 5만 원짜리랑 1만 원짜리를 섞어서 막 이렇게 주더래요. 그리고 또 중개업소 개수기까지 써가지고 그것도 이게 일반적인 경우가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돈만 맞으면 되지 뭐. 그리고 이제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 어깨 분들이셨던 거죠. 이게 네, 흔히 말하는 건달분들. 그 제 집을 숙소로 쓴 거예요. 숙소로 썼어요. 썼는데 문제는 이제 월세를 뭐 100만 원씩 다 주시면 되는데 월세가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경우. 네. 근데 물론 보증금은 있지만 네. 이게 저도 이자도 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전화가 또 항상 또 밤에만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통화를 하고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대요. 근데 가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 못 봤습니다. 제 친구만 봤어요.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야, 너 진짜 장난 아니다, 보스. 네 몸이 2개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상력이 되게 무섭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어떡해요. 가기로 했는데 가는데 그 친구 부탁을 했어요. 야, 직장인이었거든요. 너 월차 한 번만 내라. 내가 들어갔다가 같이 좀 가줘. 내가 들어가서 5분 이상 안 나오면 신고 좀 해줘라. 영화의 한 장면이네. 네, 그래서 그 이제 복도에 그 친구가 있고 사람 목숨은 하나니까 저도 근데 트랜스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막 4가지 없이 나오면 저도 막 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막 덩치도 큰 애들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일단 밖에 기다리니까 나름 안심이 되는 거죠. 딱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와, 이 그 방이 4개인데 각 방마다 이제 그분들이 계신 거예요. 진짜 숙소구나. 네, 숙소.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가기 좀 그래서 민망해서 휴지를 들고 갔거든요. 그때 이거 휴지라도 갔는데 휴지 떨어뜨릴 뻔했어요. 딱 처음 마주치는 순간. 와, 이게 너무 그래서 어쨌든 뭐 월세를 왜 안 주시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돈이 나오는 날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잘 없으신 거죠. 내가 돈 나오는 날에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를 듣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치고 얘는 이제 딱 나오는 순간 친구는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막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월세가 이제 입금은 되더라고요. 입금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어떤 뭐 이런 범죄 행위를 한 모양인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도 오고 뭐 수사 협조 의뢰도 받고 또 옷들이 짧아지면 여름 되면 옷들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그림들이 있으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네, 뭐 이런 경험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뭐 극히 좀 발상이 힘든 일이긴 한데 하는 한데 뭐 에피소드 기억에 남기는 해요. 근데 물론 그분들도 잘 나가셨어요. 이제 뭐 잘 이제 그래서 물론 나가시긴 하지만 느낀 것은 이제 계약할 때 일수 가방에서 돈 꺼내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손해 본 건 없지만 뭐 그런 경험도 있었고 뭐 또 뭐 도박장으로 또 제 집을 활용하시는 분 상관 하우스로 네, 하우스로 쓰시는 분도 계셨고 그건 월세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증금을 좀 작게 좀 다들 책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원상복구를 안 해놓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 상가 같은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데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이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워낙 많이 임대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하나씩 걸리는 것들이지 초보자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기는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뭐 굳이 뭐 그런 것들 찾아서 하기도 힘들죠. 그런 경우들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일반적인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건 많다. 충분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거 위주로 말씀해 주셨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가. 지금 또 상가도 관심들이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상가 경매 나오는 것들 좀 있을 것 같고 좀 평소 때는 비싸서 못 샀던 것들인데 바닥비가
쉽게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경매 같은 있습니다. 경우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토지도 있었고 네. 지산도 있고 아무튼 지금 생각보다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데 경매나 공매 매물로 나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검토해 보고 접근하시는 거 좋겠다. 중요한 것은 기초를 알고 기본을 알고 그냥 규정된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은 뭐 다 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어려운 것들 하지 않게 네, 되면. 로직은 같습니다. 입찰해서 낙찰받고 명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한 그렇죠. 사이클만 돌려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스마트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정민호 대표님 굉장히 설명 친절하게 잘하시죠. 예, 이 톤, 이 매너 그대로 저희가 초보자들을 위한 경매 좀 강의를 오픈할 예정이니까요.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이제 오픈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좀 바로 해주시면은 경매 일단 교양 차원에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진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입찰 그 법원에 한번 가보시는 거 좋을 텐데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바로 좀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많이 말씀해 주시고. 네, 아무튼 즉흥적으로 좀 했는데 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파쇼의 세상답사기 좀 팬들한테 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아무튼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정말 이 선한 영향력을 너무 이렇게 널리 끼치고 계신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 상승장이 계속해서 가지도 않고요. 하락장이 계속해서 있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폭등론자, 폭락론자 둘 다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주관을 가지기 위해서 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무기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안 중 하나가 경매 공매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에 나오는 강사분들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이 정말 단단하신 분들이고요. 어설프게 컨설팅을 하려고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게 막 그렇게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적어도 정통으로 FM들을 배우고 정말 규정대로 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믿고 강의를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또 주제로 한번 또 기회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